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세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세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포항에 집중됨에 따라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포항 여인만의 이 신항만 개발 정책에 대한 수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전 발견 가능성에 대한 영향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미국 법인 설립으로 이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과 함께 차적인 분석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차트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10종목 중에 7종목은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세방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눈여볼 만한 포인트가 최근 상승에 따른 이런 저항 라인,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수에 기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. 바로 SCFI의 상승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부의 포항 영일만 신항만 개발 정책에 대한 수에 기대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 SCF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. 최근에 홍해 사태에 따라서 선복소가 부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. 또한 홍해 사태로 이렇게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운항을 하면서 운항 거리가 늘어났고 선복 부족 현상 또한 늘어나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지켜봤을 때 향후에 이 SCFI가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해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또한 8월부터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고가 되면서 미국향 중국발 수입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두 가지로 봤을 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해방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저번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. 이제 이 포항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항만 개발 그리고 물류 강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포항 영일만의 항만의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를 저희가 세방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항만 시설의 가치 상승과 운영, 이 효율성 증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특히 4조 6천억 원의 규모의 포항 연일만 신항만 개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포항 영일만에서 이 석유 발견 가능성이 나왔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이 지역의 물류와 운송 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세방의 물류 네트워크와 이 항만 운영 역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세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항 연일만의 주요 항만 운영자, 이 증가하는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. 저희가 이 표를 보시면은 세방 같은 경우에는 정무 한강, 이 항만 거점 12개 점소 및 주요 지역의 내륙 거점 및 물류센터를 확보를 했고요. 종합 물류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국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정책과 천연 자원의 탐사에 따른 수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특히 세방이 2020년 12월 포항 열만 항에 이 물류센터를 이렇게 개장을 했고 이와 가까운 울산 그리고 이제 부산 지사등에도 물류 거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봤을 때 저희가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저희가 향후 세방에 기대 가능한 이 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켜볼 포인트가 이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세방이 이 LA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해외 물류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.
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방이 미국 현지 법인이 처분의 중심항구인 로스앤젤레스항을 기반으로 한 이 국제 물류주선 업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세방은 이번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서 미주 내 물류 서비스의 단계별 내재화와 그리고 시장 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에 따라서 세방의 미국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미국 내 주요 항만과의 연결성 강화라던가 아니면 물류 거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물류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등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포인트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안 그래도 세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아쉽지만 이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.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미국에 관련된 내용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미국의 경제 회복 그리고 소비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급증 등으로 인해서요. 물류시장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시장 진출은 나중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세방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성장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이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금일 같은 경우는 소폭 이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 위에서 주가가 안착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부근대를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함께 그어본 이 추세선이 있습니다. 이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 시의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이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241선과 이 전에 저항받았던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희가 세방에서 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포항에 대한 내용들, 그리고 향후 지켜볼 전망까지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.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